지난주는 A매치 주간으로 리그 경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국대는 아르메니아를 3대1로 꺾고 최근 상승세인 푸키가 버티고 있는 핀란드도 이기면서 유로 2020 예선 6전 전승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세리아 클럽의 유럽 대회 조추첨 얘기를 먼저 꺼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테르 트래블의 영웅 스네이더도 오랜만에 참 반가웠고 체흐도 참 보기 좋았는데 이 두 놈들이 이딴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 도무지 쉬운 조가 없어요. 쉬운 조가. 진짜 다 엿먹었습니다. 일단 1시드로 나간 유벤투스부터 보시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버쿠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 한 조가 됐는데요. 아니 1시드로 이건 무슨 거지 같은 경우입니까? 2시드에서 알레티가 걸린 건 그렇다 칩시다. 레알 마드리드도 2시드니까요. 근데 3시드에서 레버쿠젠이 걸린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3시드에 벤픽하고 디나모 키예프고 올림피아코스까지 있는 와중에 하필이면 레버쿠젠이 걸리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4시드로 하필 모스크바 팀이 나온 것도 더럽게 운이 없었습니다. 4시드 팀이면 꿀 빨고 넘어가야 하는 팀인데 하필 2700km가 넘는 원정길을 떠나게 됐거든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요 세레모니 리벤지 매치 정도는 재밌을 순 있겠군요. 젠장. 다음은 2시드로 나간 나폴리의 조입니다. 리버풀과 잘츠부르크, 겐크와 한 조가 됐습니다. 저는 이 조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필이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리버풀과 같은 조라뇨. 진짜 나폴리는 항상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츠부르크도 까다로운 팀이고요. 더 빡치는 건 리버풀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만났다는 점 되겠습니다.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작년보다는 추천문이 나쁘진 않네요. 작년에는 파리까지 같은 조였으니까요. 뭐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나폴리의 전력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폴리가 8강 이상 가는 걸 좀 보고 싶네요. 다음은 인테르의 조추첨 결과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진짜 스네이더 칠 개새끼들. 이게 뭡니까 진짜.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슬라비아 프라하를 만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딴 거지 같은 조 걸렸을 때도 이해했어요. 작년에는 4시드였으니까. 아니 근데 3시드인데도 저딴 시기면 진짜 어떡하라는 겁니까? 특히 바르셀로나를 2년 연속 만나는 건 진짜 빡치는데요? 제일 만나기 싫은 팀이었어요. 메시 빠지고도 작년에 잘근잘근 씹어먹던데 이거 설마 화산재의 저주인가? 아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제발 그만 만나게 해주세요. 인테르가 작년에 챔스 4강 두 팀을 같은 조로 만난 세상 불행한 팀이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인테르는 지금까지 메시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은 클럽입니다. 뭐 그 기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인테르 팬으로서 빡치는 건 4시드였던 아탈란타의 C조가 인테르의 F조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긴 맨시티 빼면 그럭저럭 해볼만 하잖아요? F조라서 그렇게 거지같이 나오나 봅니다. 젠장. 그런데 말이죠. 세리아 클럽 추첨 운이 거지 같은 건 유로파 리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리노는 플레이오프에서 하필이면 재수없게 울버햄튼을 만나 조기 광탈했고요. 하지만 내신 로마와 라치오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둘 다 조추첨 전에 1시드를 배정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1시드를 받으면 뭐합니까? 로마는 뛻넨글라드바흐의 터키 신흥 강호 바삭시에르를 만나질 않나. 라치오는 셀틱의 렌을 만났습니다. 물론 두 팀이 이길 수 있을 팀들이지만 1시드를 받아놓고 이런 팀들을 만나는 게 억울하다 이겁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세리아 클럽들 이번 시즌 유럽대회 파이팅 합시다. 참 거지같이 운 더럽게 없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 세리아 이적 시장의 주요 이적들을 마무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폴리의 이적 시장은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원톱 공격수 자리를 페르난도 요렌테 프리영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나폴리의 메인 타겟은 인테르의 애물단지 이카르디였는데요. 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했고 인테르도 보낼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카르디에게도 인테르에게도 모두 좋은 이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뭐합니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이적을 거부하는 바람에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테르 얘기로 넘어가자면 드디어 이카르디가 떠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데려갔습니다. 원 세상에
선수 한 명 떠난 게 이렇게 웃음나는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떠나기 직전까지 지랄이란 지랄은 다 떠나서 이젠 미련도 안 남았습니다. 지독한 새끼. 하지만 한 가지 쎄한 것은 이놈이 완전히적 옵션이 달린 임대로 넘어갔다는 사실인데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돈도 돈인데 아직도 와이프란 작자가 똥오줌 못 가리고 입을 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공격수 보강도 마무리 지었는데요. 맨유의 알렉시스 산체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인테르는 우디네세 시절부터 산체스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요. 먼 길 돌아 8년 만에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세부 딜을 보면 맨유가 얼마나 내보내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은데 연봉은 무려 75%를 보조해주는 조건이고 어떠한 조건 없이 내주는 단순 임대입니다. 인테르 입장에서는 거저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방출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인테르, 일단 페리시치를 바이에른 뮌헨에 보냈습니다. 다만 임대딜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임대료 500만 유로를 먼저 받고 완전 이적 시 2천만 유로를 더 받습니다. 제발 완전 이적을 해내야 할 텐데 뮌헨 데뷔골을 좀 일찍 넣어서 참 다행입니다. 또 인테르는 또 한 명의 쩌리 자원 주앙 마리우를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나가는 건 좋은데 좀 열받는 건 또 임대예요. 하긴 임대가 아니면 누가 이놈을 데려가겠나. 무상 임대에 완전 이적 시 1800만 유로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르는 피오렌티나와 거래를 하나 트는데요. 피오렌티나의 왼쪽 수비수 비라기를 받고 똑같은 포지션에 다우베르트를 내주는 마딤대를 합니다. 인테르 팬 입장에서는 나올 때마다 똥을 싸는 얘를 데려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인데 거기다 쓸만한 수비수를 주신다니 너무나 황송합니다. 다만 이놈이고 저놈이고 죄다 임대로 나가서 다시 되돌아올까봐 걱정이 되는 인테르의 이적시장 방출 현황입니다. 다음은 밀란 소식입니다. 아직도 메인 전술이 확정되지 않고 삐걱거리는 밀란은 앙드레 실바를 프랑크푸르트로 보내는 대신 안테 레비치를 데려왔습니다. 꽤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밀란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주고 드리블이 우수하며 측면에서 뛸 때 파괴력이 배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딱 현재 밀란의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레비치가 아니더라도 앙헬 코레아를 비싼 값 물고 데려오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로마 얘기를 좀 해보죠. 나폴리로 떠난 마놀라스의 빈자리를 누구로 메우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는데 아니 여기서 이런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맨유에서 크리스 스몰링을 임대로 데려와 메꿉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아니 알더베이럴트 노린다며. 키엘린이 부상이라 루간이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급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샤라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공격 자원을 한 명 보강하는 로마인데 진짜 뭐냐고. 미키타리안이 왜 또 여기로 오는 건데? 아니 진짜 로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로마는 패트릭 쉬크를 라이프찌히로 보냈습니다. 이건 충분히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기회는 줄 만큼 줬고 더럽게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쯤 되면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아니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칼리니치를 데려온다고요? 그럼 쉬크를 내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둘 다 더럽게 못하는데 그럴 거면 나이라도 어린 쉬크 키워보는 게 맞지. 어차피 제코 백업이라 아무나 상관없던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더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제코 나이를 생각하면 백업을 제대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나. 저는 이쯤 되면 로마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앞으로 정신 좀 차립시다 로마 형제님들. 최근 행보는 이 빡빡이랑 도저히 다른 부분을 못 찾겠어요. 열심히 뛰어다닌 건 좋은데 결과물이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리노만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적시장 막판쯤에 나폴리에서 시모네 베르디를 데려왔는데요. 훌륭한 영입이죠. 볼로냐 시절에 보여줬던 역동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벨로티와 더불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란에서 쩌리가 되어버린 디에고 락살트도 데려왔습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는 측면 수비수이기 때문에 마짜리 감독의 3백에 아주 훌륭한 조각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리그 경기가 없으니 너무 심심했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3라운드를 보고 저는 3라운드 리뷰를 들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